해마다 50만 명가량이 새 희망을 품고 귀농, 귀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귀농, 귀촌해서 성공적인 인생 이막을 펼쳐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성공 신화 이면에 가려진 수많은 사람들의 좌절은 그저 개인의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농, 귀촌은 사는 동네를 옮기는 간단한 이사가 아니라 전혀 생소한 곳, 다른 문화, 다른 시스템이 돌아가는 곳으로의 이민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귀농, 귀촌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수억의 빚을 지고 이혼을 하고 전과자가 되는 등의 인생 파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농을 해서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전원 생활을 즐기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귀농, 귀촌이 천국으로 가는 열차가 아니라 반대로 지옥행 열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푼 꿈으로 귀농, 귀촌을 했다가 인생이 거덜난 사람들의 경험을 전해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귀농하려다가 인생이 파탄난 사람들의 교훈. 첫 번째, 그들은 공무원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들은 꿈을 품고 내려가지만 지자체 공무원에게는 실적이 되는 것이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농기계를 사고 수천만 원에서부터 수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경계하고 거리를 두며 지켜보지만 돈 냄새를 맡은 사기꾼들에게는 이 어리버리한 외지인은 좋은 먹잇감입니다. 더구나 이런 사람들은 좁은 지역사회 속에서 시청, 군청, 경찰, 언론사 등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죠. 외지인을 철저하게 따돌리기 위해 모두가 한통속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귀농, 귀촌을 생각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아마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귀농, 귀촌 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지자체에서 파견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센터장의 말만 믿고 10억 원 가까이 빚을 지게 된 청년 3명이 벌이고 있는 남원 불매운동과 관련된 영상을 보면 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공무원이 파견된 곳이 아니라 시 정책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써 자금 지원을 받은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들에게 속아 돈을 날렸고 소송에 휘말리면서 전과자가 되었고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발뺌을 빼고 있고요. 귀농을 돕는 지원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귀농하려다가 인생이 파탄난 사람들의 교훈. 두 번째, 지자체의 지원을 너무 믿지 마라. 지자체에서 단지를 조성해 비슷비슷한 집들을 지어놓고 귀농 1번지라며 온갖 지원책을 쏟아냅니다. 한 지자체에서 홍보했던 내용을 보자면 단지 주민이 작물을 키울 수 있게 300평의 땅을 무상 제공해준다. 생태마을로 가꿔주겠다. 지역 학교와 연계된 학과교육, 자연교육, 인성교육을 제공하는 휴양과 교육 적합지로 꾸며주겠다. 산촌 유학과 팜스테이를 통한 농가 소득을 만들어주겠다. 지역 특산물 가공공장, 장류체험 가공장,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등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주겠다. 일자리를 제공해준다. 단지 내 교육문화센터를 지어준다. 단지 주민들과 소통을 위해서 경제분과팀, 문화여가분과팀, 산촌유학분과팀을 만들어 소통하고 발전시켜주겠다고 홍보했습니다. 이런 지원책을 믿고 입주를 하고 나니 집은 날림으로 지어져 겨울엔 냉장고, 여름엔 찜통이고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땅은 가보니까 산을 깎은 절개지로 두 발로 오르지도 못할 급경사의 땅이었습니다. 기본사항이 이럴 정도니까 다른 지원책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구라였고 공수표였습니다. 지금은 담당자들이 누가 강제로 입주를 시켰냐, 자신들이 결정해서 입주한 거 아니냐며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며 배짱을 튕깁니다. 그러니 지자체의 홍보 내용을 모두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귀농하려다가 인생이 파탄난 사람들의 교훈. 세 번째, 전원주택공사를 턴키로 짓지 마라. 귀농의 낭만을 더하는 것은 뭐니 해도 내 땅 위에 멋들어지게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거겠습니다. 남진의 노래
님과 함께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꿈이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찌 부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집 짓는 것에 아무런 지식과 경험이 없다 보니 마음 편하게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인허가까지 단 한 번의 계약으로 집을 지어준다는 업체를 찾아 턴키 계약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건축주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것은 친환경 공법에 아주 저렴한 평당 건축비도 따라 붙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일단 지불되고 나면 태도가 바뀝니다. 설계할 때 건축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도 전에 공사를 감행합니다. 자재를 약속했던 것과 달리 질 낮은 것을 사용합니다. 단열을 날림으로 합니다. 평수가 늘어났다,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가 대금을 요구합니다. 계속 건축주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 대금을 요구하는 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면 공사를 중단하고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이렇게 전원 생활의 꿈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귀농하려다가 인생이 파탄난 사람들의 교훈 네 번째, 영농자금 대출에 혹하지 마라. 귀농을 위한 다양한 대출들이 있습니다. 귀농주택 구입자금, 농업창업자금, 영농정착자금, 여기에 덧붙여 농기계 구입까지 할 수 있는 농기계 종합자금까지 있습니다. 초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자금 부담을 가볍게 해주는 지원책이지만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이며 이 목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꾼들의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한 귀농인은 농기계 구입을 위해서 100% 대출로 약 1억 7천만 원을 썼지만 지금 자신의 소유로 남아있는 농기계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잦은 고장 수리로 인해서 돈을 쓰다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자 농기계 회사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압류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빚만 남았습니다. 대출 얻기도 쉽지만 사기꾼들에게 돈을 날려먹기는 더 쉽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귀농인에게 돌아갑니다. 어쩌면 귀농하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 귀농인은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들판에 홀로 서 있는 양 한 마리와 같은 처지가 됩니다. 사방은 눈먼 돈을 노리는 사기꾼 천지이고 지역 공무원들은 이들과 지연, 혈연, 학연으로 엮여 있어 이들을 음으로 양으로 돕거나 문제가 되면 발뺌만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귀농하려다가 인생 파탄난 사람들의 교훈에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결국은 서두르지 말고 공무원조차 믿지 말고 더디더라도 공부해서 자신이 아는 것만큼만 한 발 한 발 내딛고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농은 이 동네 아파트에서 저 동네 아파트로 이사가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민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꿈에 그린 대로 평화로운 전원 생활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